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제가 대변인 시절 때부터 여기 정문관에 서서 기자회견할 때 문구 이렇게 시작한 적이 거의 없는데 오늘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방금 정무위원회 종합국감 자리에서 있었던 금융위원장과의 증인신문 통해서요 의미 있는 대답을 얻었고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있었던 진행 사항 등을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문 다들 받으셨겠습니다만 제목을 거꾸로 섰던 금융 신명제를 24년 만에 바로 세웠다로 잡았습니다.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요. 기자회견문을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실명법이 24년 만에 비로소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방금 전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 국세청의 조사 결과,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 재산으로 보아서 그에 합당하게 차등과세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금융위원장 본인의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실명법의 취지와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 수록된 올바른 시행원칙을 오늘에야 재확인하고 지난 시절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실명법 시행 24년 만에 드디어 대한민국 정제를 멍들게 했던 금융적폐를 뿌리 뽑을 길이 열린 겁니다. 오늘 금융위원회 결정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로 검찰, 국세청,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기업은 10여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다스의 비자금 계좌가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최순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은 사실이 확인되면 똑같은 과세가 가능해진 겁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의 태도 변화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금융적폐청산 1호로 기록될 겁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24년 동안 쌓여온 금융적폐를 씻어내면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제가 이건희 차명계좌에 주목한 것은 지난 5월 방송된 KBS 추정 60분 때문입니다. 당시 삼성은 이 회장의 서울 한남동 집 수리에 사용된 공사대금의 일부가 삼성특검에서 밝혀진 차명계좌에서 나온 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건희 회장을 범죄수익 은닉규제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저희 의원실은 금융위원회에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즉 이건희 차명계좌가 실명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비실명 자산인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실명전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저는 지난 10월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차명계좌에 있던 4조 4천억 원의 돈을 몽땅 찾아갔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국민께 약속했던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세금 납부, 사회보호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금융위원회 잘못된 유권 해석과 방조가 금융실명법을 유명무실죄, 차명거래 촉진죄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날 이건희 차명계좌는 실명전환 의무가 없고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었습니다. 남은 방법은 제가 직접 나서서 발로 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금융신명법을 바로잡기 위해 당 안팎으로 호소하고 청와대까지 찾아갔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당 원내 지도부가 함께 해주셨고, 청와대를 찾아가 장하성 실장에게 금융신명제를 바로잡는 것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금융혁신위원회에도 안건 채택을 요청드렸습니다.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120명 모든 의원들께 친전을 보내 이건희 창영계좌에 대한 협조와 정보 공유를 함께 했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금융위원회의 태도 변화를 오늘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경제민주화 그리고 재벌개혁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적인 실현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적 지원과 청와대의 의지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결단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에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시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이건희 창영계좌에 대해 금융신용법에 따라 제대로 과세하고 징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하다면 삼상특검을 다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금융신용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삼성에게 먼저 경고합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는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과세를 피해보고자 하는 꼼수도 그만두어야 할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국민께 약속했던 대로 금융신용법에 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답게 국민 앞에 당당해지기를 촉구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당부합니다. 최종구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말한 대로 2008년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의 유권 해석을 재확인하고 이건희 창영계좌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말한 대로 2008년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의 유권 해석을 재확인해 이건희 창영계좌의 소득세에 대해 제대로 된 원천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세청도 과거에 누락됐던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회장의 창영재산이 상속재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87년도에 사망했고 이건희 창영계좌는 대부분 93년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2007년에 개설된 계좌까지 존재합니다. 조준웅 특검의 수사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은 이건희 창영 재산이 정말 상속 재산인지 금감원은 이건희 창영 재산이 정말 상속 재산이 맞는지 국민들의 의혹대로 비자금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금감원이 이건희 창영 계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면 저는 제2의 삼성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저는 오늘을 제2의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으로 규정하고 경제정의와 공정과세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삼성이 금융위원회가 국세청이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신용법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국회의원이라는 역할에 충실해 금융신용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